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 섹션 4의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이용성입니다. 지금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 섹션 4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주제로 지역 주간신문 3개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역 신문 뭐 일간이든 주간이든 지역 공동체와 이제 함께 하고 뭐 성장 해왔는데 지금 뭐 지역 사회가 뭐 혁신을 이제 요구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일반 섹션 4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태안신문의 신문흥 편집국장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 보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태안신문 편집국장 신문흥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태안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서 초기 화면을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백리포 해변의 노을 사진입니다. 다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어디고 떠나고 싶을 때 한번 태안반도로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태안신문 편집국장 신문흥입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공동 캠페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안은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8개읍면이 해안선으로 157km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계된 농산어촌,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에 창간한 태안신문이 지난 2015년도에 지역사회 그동안에 받는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이제 지역사회 뭔가 베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태안 공동체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창간 25주년 기념식에서 저희 태안신문 구성원들이 25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이제 지역사회에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데 이러면서 지역사회 공동체성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지역사회 뭔가 문화적 정착 그리고 지역사회에 더불어 산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겠다는 의미로 이 공동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역 성별 지역과 떠나서 마음만 먹으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더불어 사는 태안 만들기가 뭐가 가능할까? 저희들이 고민 끝에 소외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이들이 당당한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관련된 태안군 수화통역센터나 태안군 장애인 복지관,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장들과 서로 공감대를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3년 전부터는 태안 작은 영화관에 운영하는 태안문화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건전한 문화창달과 작은 영화관 지키기로 안으로 문화가 있는 회식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태안신문이 2016년 2월 15일부터 태안군 수화 통역센터와 첫 만남을 통해서 공동 캠페인의 취지를 전달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공동 캠페인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세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수화통역사와 임원들이 아닌 직접 청각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장애인들에게도 자신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을 설득해 태안신문 지면을 통해 당당하게 내가 청각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당당히 국민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심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화통역교실을 저희 직접 찾아가고 같이 수강생 모집 그리고 그 안에서 모델을 선발하는 과정을 같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태안신문을 통해서 매주 3면에 수어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 수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20회 정도 3컷의 수어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화가 모아져서 이 홈페이지에 사랑의 수 한마디라는 그 코너에 그동안에 나왔던 200가지의 그 수어가 기본적인 생활 수어입니다. 그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신문 3면에 이렇게 실제 청각장애이신 분이 직접 그 생활 속에 지킬 수 있는 간단한 3마디 수어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모여서 다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사랑의 수 한마디라는 코너에 200가지가 쭉 잠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수어에 참석한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친구, 그다음에 초등학생, 유치원, 다양한 그 직군들이 실제 수어 모델이 돼서 이분들이 수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을 신문에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그 정상인 분들이 수어를 지금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고 신문에서 못 본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200가지 정도까지 이렇게 생활 속에 수어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을 위한 신문 만들기 나도람이라고 공동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부터 충남 미디어위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으로 태안 장애인복지관과 연합으로 나도람 신문 제작 사업을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숨기고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성 회복과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 신문 제작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만들기, 그리고 주민과 재가장애인의 재활정보 등 지역 복지 뉴스를 제공해서 장애인 전문 신문인 나도람을 지금 6년째 분기별로 같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도람 소속에는 장애인복지관 전문 복지사님들 4분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시민기자로 참여해서 4명, 그리고 저희 신문사 저하고 취재부장이 같이 자문해서 10명의 그 합동 기자단이 분기별로 16피짜리 나도람이라는 신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그 재가장애인, 집에서 못 나오는 장애인들에게 그 장애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소식지가 그동안에 발행된 나도람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보면 집에 있는 장애인들과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서로 간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18년도부터는 나도람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은 장애인 관련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동 기획 취재를 좀 응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장애인 여행 접근성에 대한 고찰에서 1번을 가져왔고요. 2019년도에는 마침 그 해에 충남 장애인 체전이 태안에서 열리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취업 향상을 위한 고찰, 이것도 1번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사례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신문 제작 및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고찰, 그래서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신문 제작 과정에서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요, 장애인 기자들도 같이 공동으로 취재를 만들면서 국내 사례를 좀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저희들 스스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 보통의
정치적인 것, 시사적인 그런 문제의 주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태안에 한 6만 3천 명 중에 등록 장애인이 한 5,800명, 비등록 장애인까지 한 8천 명 정도, 실제로 전체 그 인구의 15%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 외에 장애를 안 가지신 분들 위주로의 모든 것들이 신문 제작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에 전국 최초 관광약자 가능한 제주도 사례를 취재를 갔었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관광지 제주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태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태안군의 그 관광지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 접근로 라든지 천사의 길이라든지 무장의 구간이라든지 이것들이 신설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린 그 무장의 구간, 그래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 해변길에 천사길 구간이 생기는 그런 성과 아닌 성과를 좀 부렸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9년도에는 그 장애인 그 스포츠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 다녀와서 이 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급조되다시피 구성됐는데, 이후에는 체계적인 지도자하고 장애인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러 분야 이제 그동안에 그 체육회, 일반 체육회를 위한 중심 예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좀 넓혀지고 장애인 체육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전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 만들어주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그 홍성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충남 도민 장애인 체육대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던 부분을 좀 휠체어가 지나가는 구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장애인 체육에 참가했던 그 장애인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태안군의 장애인 체전 준비가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기를 좀 했고요. 올해는 돌아가신 박원진 시장이 추진하는 강원도 하조대에 있는 그 장애인 힐링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제 태안군에 지금 보건복지위하고 충남도가 최초로 장애인 힐링 센터를 지금 한 300억 정도로 해서 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선 사례들이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 센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같이 우리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분들 저희들 같이 공동지자단이 이렇게 공동기획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왜 힐링센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강원도 속초의 하조대 마을은 왜 중단됐는지, 지역 주민들이 뭘 반대하는지 다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는 비자습 힐링센터를 다녀와서 실제 이것들이 지역사회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그런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기획체를 계속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장애인들 사이에 간격을 좁히고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는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다시 또 첫 시작한 게 뭐냐면 저희 신문사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국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차량이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해서 같이 그러면 충남 공동모금회에 연합 모금 사업을 제안서를 내보자. 그래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교체를 통해서 장애인 고객의 안정적 이동 편의권을 제공하는데 지역신문사가 같이 장애인 복지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해서 이런 연합모금 사업을 시작을 좀 했습니다. 시작해서 저희 신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면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모금을 내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서
이것들이 화수분이 되는 역할을 되어지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말까지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진행될 이 3천만 원 모금에서 장애인 이동 차량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사업이 저희들이 이후에 9월 달에 시작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제가 오는 이번 주에 3천만 원이 다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지역신문하고 복지관이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전달하는 그래서 차량을 12월이면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권을 작지만 또 새로운 신형의 차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저희들이 계속 광고를 해왔고요. 또 그 각 기관의 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은 저금통을 28군데 기관에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부터 해가지고 지폐까지 다양한 국민들이 나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 국민인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작지만 정성이 보태진다. 이런 그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모금 사업도 기본적인 큰 액수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해서 국민이 같이 장애인분들에게 차량을 선물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태안에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작은 영화관이라는 것들은 이제 영화 상영관이 없는 군 단위 지역에 이제 전국에 한 28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면 대부분이 문화활동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회식하고 나면 대개 이제 음주감을 즐기는 다른 문화적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좀 지역사회 좀 새로운 문화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차에 태안문화원에서 이제 그 작은 영화관을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저희 신문에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그 사회 단체 개인 모임들한테 그 매월 2개 단체씩 선정을 해서 저희 신문사에서 작은 10명의 영화 입장권하고 그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음료하고 팝콘하고 해서 콤보 세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에 한 25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달에 50만 원씩 그 저희 신문사에서 준비를 해서 그 단체 접수를 받았어요.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 이후에 그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회식의 분위기가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영화관도 살린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감상평 간단히 하고 사진 찍은 것을 저희들이 지면 보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회식이라는 이런 그 광고를 만들어서 일단 취지를 지역사회에 알렸고요. 그걸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전 접수를 받아서 단체 소개해서 하고 이런 의도를 준비한다 해서 소개를 하는 광고를 냈고요. 그 뒤로 실시한 이후에 한번 보도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선거관리위원들 그 선거 끝난 이후에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 회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첫 번째로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들이 같이 영화를 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향토사단인 군인들도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영화를 향유하기 힘드니까 최신 개봉영화를 보고 싶다는 그런 그 편지가 답지해서 이 군인들한테 외출을 허가를 맡아서 이 군인들도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렇게 사진을 하고 간단히 소개해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들 동아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영화 가족 영화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청소년 상담센터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요양사분들 또 이렇게 같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진행을 좀 군인들 또 한 번 다른 부대에서도 또 요청이 와서 했고요. 또 단체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태안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금 6년째 계속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그
신문사가 그동안에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했고요. 이런 성과를 통해서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의 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으로 좀 끌어내는 역할을 좀 했다. 그리고 또 수화에 대한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관심을 좀 굉장히 유발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나더럼에도 실지만 저희 신문에도 장애인분들이 직접 작성한 시민기자의 기사들이 복지 관련, 장애인 소식 관련, 그리고 저희들이 기성의 기자들이 취재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돼서 저희 신문에도 아주 유익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번 모금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돼서 내년에도 또 추가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회식 역시도 같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매월로 주 1회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다시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베리어 프리 태안이라는 공동 캠페인을 다시 진행합니다. 뭐냐면 이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들을 허물어내는 운동을 좀 저희들이 제안하려고요. 그건 당연히 행정, 군의회, 그리고 사회단체 모든 부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런 베리어 프리 태안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내년에 다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외지 차량들 많이 그래서 경찰서와는 공동으로 안전한 태안 만들기 위해서 교통 관련 제도라든지 교통 관련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보통 3건, 4건 계속 새로 증설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지면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신호등 신설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속도가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5030으로 해서 이제 시내도로가 이제 속도가 굉장히 제한이 이제 속도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좀 더 알려서 태안 지역사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같이 산다는 더불어 산다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 지역신문이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 창간 30주년을 원래는 5월 달인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다시 이런 성과들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저희 태안신문을 애독해 주시는 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리고요. 다시 내년부터는 배려 프리 태안이라는 제도적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을 지역사회에 제안을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 받기만 했지 사실 돌려주지를 못했는데 작지만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일로 저희들이 이런 구성원 전체가 임직원 일동, 시민기자단, 독자위원회 그리고 경영자문위원회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고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넓혀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안신문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신문흥 편집국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남해시대 전병권 취재팀장님이 남해시대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해시대 전병권 취재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남해시대 작은 학교 살리기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지역신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좀 너무 제목을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저희 남해시대가 걸어온 길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보시게 되면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 세 번째는 매개체, 네 번째는 기적.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는 학교들이라는 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 3월 8일자 일면 기사입니다. 고현중학교 입학생 1명. 네, 지금 이 기사에 나왔던 고현중학교는 현재 폐교가 돼서 통폐합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남해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 학교 통폐합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마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인구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남해 인구는 이제 4만 3천 명대도 이제 붕괴가 된 상태고요. 근데 반대로 이 빨간 기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인 인구 65세 어르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2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기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0에서 19세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인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평균 200명씩 연간 이렇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지표만 봐도 사실 남해가 지금 얼마만큼 학교이 붕괴가 되고 지역 소멸이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남해군에서는 사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5개 학교만 지금 기재를 했는데요. 그 말고도 사실 1990년대부터 현재 2020년까지 총 16개의 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사실 이 학교들은 뭐 대표적으로 기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학교 통폐합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작년이죠. 2019년 3월 1일자로 남해군에는 3개의 중학교가 동시에 통폐합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반대도 있었고 충격이 컸던 그런 사건인데요. 앞서 PPT 3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현중학교가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우리 남수중학교, 물건중학교 이 세 학교가 동시에 통폐합되면서 경남도청에서는 이제 꽃내중학교라는 거점 이제 기숙형 중학교를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남해에는 초등학교 13개 그리고 중학교 9개, 고등학교 6개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고현에 있는 이 두 학교가 고현면에 있는 두 학교가 사실 많은 관심을 좀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면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점점 이 인구는 줄고 학생 수도 줄는데 2개의 학교가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 이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는 전교생이 20명, 한 30명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폐교 위기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 학교가 단순히 문을 닫는 게 교육기관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 시골에서는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체육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사회의 일종의 이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학교가 계속 그냥 그렇게 방치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보도를 해도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실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제 키워드 도전입니다. 정말 반가운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부터 정금도 도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백종필 고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 두 분이 이제 올해 3월 1일자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저희가 왜 이분들이 반가웠냐면요. 과거에 이분들이 제가 취재를 하면서 교육 열정이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실천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알고 있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하면은 우리 고현에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두 교장 선생님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함께 하자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고현의 이장님들도 뜻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고현에 있는 당연히 행정기관도 포함이 돼야겠죠. 그렇게 올 3월부터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7월 28일에 있었던 이제 가족 캠페인이 굉장히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모이기까지는 사실 공감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역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안 됐습니다. 제가 옆에 이 보시면은 멀구슬 나무마저 메마르지 않기라는 제가 쓴 사설인데요. 멀구슬 나무가 이제 고현초등학교의 교목입니다. 교목인데 점점 학교가 이제 붕괴되는 걸 보고 저 너무 안타까워서 썼던 사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듯 계속 이 학교가 붕괴되는 건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라는 거를 꾸준히 보도를 했고, 그리고 함께 해보자고 올해부터 함께 해보자고 보도를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조금씩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시대가 그러니까 지역 신문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3월 16일에 이제 첫 논의를 시작으로 매주 뭐 공식 회의, 비공식 회의, 뭐 각종 행사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교 살리는 게 학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거다, 고현면을 살리는 거다, 나아가서 남의 군을 살리는 거다라는 의견을 실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 기자인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문사의 뭐 편집국, 관리국 할 것 없이 이제 고현에 계시는 혹은 기업이나 이런 기관 단체장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뒤에서도 이렇게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이제 보도한 내용을 좀 지면으로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큰 지면들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왼쪽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각종 행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 지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7월 28일에 있었던 고현면 인구 유치 및 학교 살리기 이제 캠페인이었는데, 이때는 뭐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 뭐 신문사, 뭐 취재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지면을 또 보시게 되면 오른쪽 거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집 확보가 관건 고현면민들 동참 호소라는 제목의 이분이 이제 고현면의 이장 단장님이십니다. 김인선 이장 단장님이신데 왜 이런 제목을 뽑게 됐냐면요. 이 학교 살리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살리기를 진행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빈집 확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전입을 오고 싶고 전학을 하고 싶고 많은 문의가 있는데 정작 빈집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빈집을 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또는 향후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계신 향후분들이, 향후 2세분들이 정말 빈집을 좀 제공을 파는 게 아니더라도 좀 제공을 해주셔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확보에 관한 기사를 또 꾸준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1호 가정인데요. 단순히 우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입해 오시는 우리 가정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승낙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고
이제 기존에 계신 마을 원주민 분들하고 새로 오시는 귀농 귀촌인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 같이 좀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언론사가 지역 신문사가 매개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매개체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이제 지속적인 관심, 그러니까 이 보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생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뭐 마을 주민분들, 이장님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만 했을 때는 이게 뭐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앞에는 이제 10월 16일에 있었던 두 학교의 학부모님들, 대표 학부모님들 간담회에 대한 영상인데요. 뭐 짧게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뭔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줘야 그 일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쪽에서는 사실 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하기에는 힘든데 조그마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방송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남의 시대가 꾸준히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 언론에 다뤄주고 하는 덕분으로 이장님들도 여기에 이제 계속 언론에 접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빈집도 스스로 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꾸며주기도 하시고 그죠 부모 분야에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는 솔직히 신문을 잘 안 받아보거든요. 아니 없는데 읍에 나와서 이제 주변 분들을 만나면 나왔더라. 신문에 나왔대. 응. 매주 나왔대. 어디 신문에 남의 시대 신문에 나오는데 매주 니네 학교 내용이 나온대. 그래, 니네 맞아. 딸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거야. 신문에 실렸어. 알아서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여주고 할 수 있게끔 밑받침을 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 네, 한 부분을 차지하죠. 차지하고 있는 네, 거죠. 그거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연출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간담회가 꽤 길었습니다. 1시간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발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엑기스만 편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참고로 이게 제가 쓴 기사가 아닙니다. 이거 학교에서 쓴 보도 자료인데요. 감사하게도 저 이제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 뒷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가 있는데요. 이 이장님들에게 이제 감사장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저까지도 아마 더 열심히 뛰어라 뭐 그런 의미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감사장까지도 제가 받았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느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사실 이 발표 자료를 제출할 때의 그때의 이제 기준인데요. 지금 최신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 예정자와 그리고 초등학생은 총 48명, 그러니까 48명이 지금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관련된 가족 구성원들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따지게 되면은 총 70명, 총 70명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확보를 하고 계시고 집을 수리하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오시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예정자와 초등학생 수는 44명, 44명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가족 구성원을 보면은 총 57명, 두 학교를 합치면 127명이 됩니다. 100명이 넘는 이 학생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가 127명이 는 겁니다. 이게 뭐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약 200일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사실 가능할까 싶은데 저는 전국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해군 고연면 인구 유치 및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각종 기관 단체장님들, 뭐 파출소장님들, 뭐 새남의 농협장, 뭐 온갖 새마을 분야의 뭐 모든 분들이 다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남의 농협에서는 이 뜻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입생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100만 원씩 다 지급을 해가지고 총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동창회에서도 이제 약간의 압박을 받으셨겠죠. 이렇게 캠페인이 일어나고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교육 과정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 지역에도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물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차 산업과 관광업이 주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나 이제 기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 기업에서 총 10개가 넘는 기관과 기업에서 뭐 지금 일자리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 수리하는 거, 그리고 농지 임대, 농기계 대여해 주시고 뭐 전기도 점검, 그리고 전선 무상 교체, 먹거리 제공 등 뭐 각 기업에 맞는, 단체 기관에 맞는 항목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교 살리기, 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행정이 먼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함께 자발적으로 이런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해 시대, 그러니까 지역 신문사가 이들을 이어주는 거죠. 마을 주민과 학교와 마을 주민, 또 기관과 학교, 그다음에 향후분들까지,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귀농 귀촌인, 전입 가정까지 모두를 이 남해, 그러니까 지역 신문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 이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인구도 줄어드는데 뭐하러 학교 살리기를 하느냐, 그런 뭐 비판적인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는 단순히 교육 공간뿐만이 아니고 작은 지역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학교가 문을 열기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 신문이, 그리고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 시대가 그 두 개 초등학교를 살리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이제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발표자께서도 여러 번 이거 확실한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발표해 주신 그 전병권 취재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배정된 시간이 다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질의응답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세 개 그 주간 신문사가 공동체 살리기, 또 작은 학교 살리기, 그러니까 원도심 살리기, 그러니까 지역 재생이죠. 그 세 가지 살리기 사업 프로젝트 캠페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여기 그 사업들이 다 종결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 중계를 통해서 이제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그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섹션 4 진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